네, 영화계 소식과 함께 주말에 볼만한 영화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영화 이야기 허남웅 영화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최근 관객들에게 어떤 영화가 인기를 끌었을지 먼저 박스오피스 순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컨저링 2가 1위를 차지했어요. 이 영화는 네. 사실 개봉된 지 좀 된 거 아닌가요? 9일째 되는데요. 네. 사실 컨저링2의 전편이 컨저링이라고요. 2013년 추석 시즌에 개봉해서 네. 그때도 예상외로 좋은 성적을 기록했는데요. 네. 아마도 그런 기대감들이 관객에게 각인이 되면서 이 컨저링2 같은 경우도 오히려 개봉 그 9일째 되는 날에 1위를 네. 차지를 했거든요. 네. 이 영화 같은 경우는요, 이 평범한 내 남매와 엄마가 사는 집에 악령이 스며들면서요, 이 극중 주인공인 워렌 부부가 네. 악령을 퇴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거든요. 사실 그 영화 내용은 그렇게 새롭다고는 할 수 없는데, 네. 이 미국계 중국인인 제임스 완 감독이 이 공포를 자아내는 솜씨가 굉장히 뛰어나요. 네. 그런 점이 아무래도 관객들에게 또 여름 시즌에는 공포라는 그렇죠. 그런 인식이 있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굉장히 좀 좋은 성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자, 할리우드의 대작인 정글북도 순위에 올라와 있는데 자, 네. 정글북과 워크래프트도 좀 상위권으로 지금 진입을 해 있어요. 네, 정글북 같은 경우는 J.R. 키플링의 동명 소설을 영화했고 네. 또한 또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굉장히 좀 많이 알고 있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네. 정글북의 흥행의 관건은 이 익숙한 이야기를 어떻게 새롭게 보이느냐가 가장 중요했는데요. 네. 이 영화 같은 경우는 이 극 중의 인간 캐릭터인 모글리를 제외하면요, 극 중에 등장하는 70종 넘는 동물이 모두 CG 캐릭터거든요. 네. 근데 보고 있으면 CG라는 그런 느낌이 전혀 들지 않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정글이 주는 굉장히 좀 볼거리들을 새롭게 전시를 하면서요, 관객들이 새롭게 인식하면서 많이 좀 보고 있고요. 네. 또 워크래프트 같은 경우는 이 1994년에 나왔던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라는 게임을 원작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 영화는 이 오크라는 부족의 듀로칸이라는 네. 듀로탄이라는 이제 족장이 이 흑마법을 구사하는 지옥 마법사에 맞서가지고 네. 부족을 구하기 위해서 인간과 연합하는 내용을 담고 있거든요. 네. 근데 감독이 덩컨 존스라고요. 이 데이빗 보이의 아들로도 굉장히 유명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영화 같은 경우는 그렇게 새롭다고는 할 수 없지만 무난하게 3G의 1편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우리 영화 아가씨도 여전히 선전하고 있는데 네. 좀 관객들의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 박찬욱 감독 하면은 굉장히 좀 잔인한 어떤 영상미로 또 그렇죠. 악명이 높잖아요. 네. 그래서 관객들은 좀 그런 거를 기대했는데 아가씨는 박찬욱 감독 영화 중에서는 가장 좀 대중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좀 호불호가 나뉘는가 아닌가 네.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네.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흥미롭게 봤는데 이 영화의 원작이 영국 출신의 세라 워터스가 쓴 그 핑거 스미스라는 작품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19세기의 영국 빅토리아 시대를 1930년대 경선으로 옮겼는데요. 그 당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남성적인 지배가 셌는데 이 영화는 여성 캐릭터들이 그런 남성적인 지배를 어떻게든 역전하는지 그 네. 과정이 관객들에게 좀 통쾌감을 주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네. 아마 그러면서 개봉 3주차에 350만 관객을 넘으면서요, 여전히 좀 좋은 성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자, 또 기대되는 영화 가운데 하나가 김명민 씨가 주연을 맡은 영화 네. 특별수사 사형수의 편지라는 영화인데 어떤 영화인가요? 극중의 김명민 씨가요, 네. 전직 형사였는데 불명예 퇴직을 하면서 네. 법조 브로커로 활동을 하고 어. 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 사형수로부터 편지가 와요. 네. 극중의 대기업 며느리 살해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을 받으면서 사형을 당하게 됐는데 억울한 사연을 좀 풀어달라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네. 최근에 보면 이 한국에서 굉장히 좀 억울한 사건들 그리고 가해자들이 적절한 처벌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잖아요. 네. 영화는 그런 어떤 실화를 바탕으로 해서요, 그런 가해자들에게 좀 응징을 가하는 내용이 아마 관객들에게는 좀 통쾌함으로 다가가면서요, 네. 좋은 성적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닌자 터틀 어둠의 히어로라는 영화도 있는데 닌자 거북이인 거죠? 맞아요. 2014년에요. 닌자 네. 터틀 1편이 개봉을 했었거든요. 이게 주인공이 말씀 주신 것처럼 닌자 터틀 4인방인데요. 네. 낮에는 지하에 있다가요, 밤에만 활동하는 일종의 자경단들이에요. 네. 근데 이 닌자 터틀 어둠의 히어로 같은 경우는 1편에서 무찔렀던 그런 악당이 외계 괴물과 힘을 합치면서요, 굉장히 좀 강력한 힘을 얻게 되거든요. 거기에 네. 맞서서 이 닌자 터틀이 이 도시를 좀 구하는 내용과 함께 특별하다면요, 닌자 터틀이 그 밤에만 활동하다 보니까 인간들에게 그런 선의를 인정받지 못하는데요. 네. 어떻게 하면 인정받을 수 있을까, 그 고민하는 내용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런 작품은 좀 어린이들 그 함께 가족들이 보는 영화로 좀 적합할 것 같아요. 네.
자, 박스오피스 상위권에는 들지 못했지만 눈여겨봐야 할 영화도 있습니다. 우리들이라는 영화인데 10대 아이들의 이야기라고요. 중학생 아이들인데요. 네. 요즘에 워낙에 경쟁이 심하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아이들이 함께 놀지 못하고 좀 뿔뿔이 흩어지면서 편을 가르는데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어떻게 관계를 회복해서 우리들이 되어가는지 그 과정에 초점을 맞췄는데요. 네. 신예 윤가은 감독이 연출을 했고요. 이창동 감독이 제작자로 참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들 같은 경우는 개봉 전에 굉장히 좀 화제가 됐던 게 세계 유수의 영화제에서 초청을 받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베를린 국제영화제에 초청을 받기도 했고요. 또 세계 최대 규모의 그 어린이 청소년 영화제인 체코의 질린 국제청소년 어린이 영화제에서 이 네. 대상을 받기도 했고요. 주인공을 연기한 최수인 배우가 또 연기상을 받기도 했거든요. 네. 아마 그런 점들이 이 굉장히 좀 대작들이 많은 가운데서도 우리들을 좀 주목하게 만드는 그런 부분입니다. 네. 자, 또 눈여겨보신 최신 영화도 네. 있을 것 같은데요. 소개를 네. 좀 해주시죠. 세 작품이 있는데요. 네. 행복까지 30일이라는 작품인데 인도 영화예요. 네. 죄송합니다. 인도 영화인데요. 이 빈민가의 아이들이요. 피자를 먹고 싶어서 이 아.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거든요. 네. 인도 같은 경우는 좀 빈부격차가 심하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어떻게 그 피자를 먹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지 이 인도의 그 빈부격차도 드러내긴 하지만 네. 그 과정을 웃음과 감동으로 잘 버무리고 있어서요. 굉장히 좀 대중적인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두 번째로 좀 소개해드릴 영화는 백엔의 사랑. 일본 영화인데요. 안도 사쿠라가 32살에 백수를 연기를 했는데요. 그 가족 여동생과 함께 싸우다가 홧김에 독립을 선언을 하게 돼요. 그래서 독립을 네. 하면서요. 100엔짜리 물건을 파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권투 체육관에 다니는 그런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러면서 권투를 배우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 극중 주인공이 어떻게 1승 승리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지, 그러니까 지금의 M4 세대 사람들이 어떻게 좀 노력을 하는지 그 과정을 담고 있고요. 네. 또 하나 소개해드릴 작품 이제 프랑코포니아라고요. 러시아 출신의 알렉산더 소코로프 감독이 연출을 했는데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나치군이 프랑스 파리를 점령하면서 파리의 많은 시민들이 남쪽으로 피신을 했는데요. 네. 당시에 루브르 박물관장 같은 경우는 피신을 하지 않은 이유가 있거든요. 뭐냐면 나치군들이 박물관에 예술품을 약탈해 갈까봐 그걸 막기 위해서 피신하지 않았는데요. 그 네. 과정을 영화는 과거에 하면은 극영화로 그리고 현재 시점은 다큐멘터리로요. 실험적인 연출을 선보이거든요. 그런 네. 것들이 또 굉장히 좀 작품성이 높이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해외 명작들을 다시 극장에서 볼 수 있다고 하는데 불의 네. 전차 그리고 세 가지 색 블루 어떤 영화인지 소개 좀 해주시죠. 불의 전차 같은 경우는 할리우드에서 1981년에 개봉했던 작품인데요. 네. 국내에서는 TV를 통해서 2차례 방영이 됐는데 개봉이 되는 건 지금이 처음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마 35년 만에 개봉을 하는 셈인데요. 영화는 1924년 파리올림픽에 출전하기 위해 육상으로도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네. 서로 성장 배경이 다른 사람이 어떻게 노력을 해가지고 이 육상에서 출전해서 1등을 할 수 있는지 그 노력이 굉장히 좀 감동적으로 담겨 있는데요. 아카데미에서 작품상과 각본상을 수상을 했거든요. 네. 그만큼 작품력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지금 개봉하지만 여전히 좀 많은 사람들이 봤으면 하는 작품이고요. 네. 또 하나 같은 경우는 이 세 가지 색 블루인데요. 크지스토프 키에슬롭스키 감독이 연출을 했고요. 네. 주인공이 줄리엣 비노시예요. 이 작품을 통해서 또 굉장히 좀 유명해지기도 그렇죠. 했는데요. 네. 이 영화에서는 그 작곡가인 남편과 딸을 잃은 미망인으로 출연을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좀 고립된 생활을 하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남편과의 어떤 과거의 기억들을 통해 가지고 과연 인간 무엇인가 그 본성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또한 높은 점수를 받고 있는 작품입니다. 네. 해외 명작 영화 가운데 또 개봉을 앞두고 있는 영화들도 있죠. 요즘에 그 재개봉 영화들이 굉장히 사랑을 받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중에 두 편을 골랐는데요. 바그다드 카페 디렉터 스콧이라는 작품하고요. 네. 연인이라는 작품인데요. 그 바그다드 카페 같은 경우는 황량한 사막 위에 이제 바그다드 카페가 있어요. 그 바그다드 카페에서 뭔가 이렇게 생활이 불안정한 두 여인이 만나면서요. 네. 어떻게 상처를 치유하고 또 행복을 찾아가는지 그 과정을 담고 있는데요. 바그다드 카페 같은 경우는 주제곡 콜링유가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 음악을 기억하고 계실 텐데요. 아마 그런 것들과 굉장히 어울리면서 네. 또 사랑을 받을 것 같고요. 연인 같은 경우는 이제 92년에 국내 개봉했는데 그 당시에 굉장히 좀 화제가 됐던 게 무삭제 정사신이라고 해가지고요. 14세 소년과 이 중국 부호의 사랑을 좀 베트남을 배경으로 그린 작품인데요. 네. 다시 개봉하게 됐습니다. 네. 저 오늘 영화 소식을 좀 살펴봤는데 굵직한 영화들이 네. 조금
개봉을 미루는 건가요? 아니면 이미 해버린 건가요? 이미 그 네. 5월과 6월에 굉장히 좀 중요한 작품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네. 뭐 캡틴 아메리카 3도 그렇고 네. 곡성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그 작품들에 비해서 뭔가 이렇게 인지도는 좀 떨어지는 것 같지만 네. 오히려 굉장히 좀 다양한 영화들이 개봉을 하고 있거든요. 네. 거기에 맞춰서 관람을 하면 훨씬 더 재밌는 감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영화 소식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허남웅 영화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